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거침없는 서학개미, 외화증권 사상 최대 규모.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보관액이 사상 최초로 1,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서학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세에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와 기술주에 대한 서학개미의 관심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도한 쏠림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가 엔비디아 이후 반도체 붐 주도 종목 SK하이닉스 하락. 미국 반도체 기업 AI 열풍 한가운데 선 엔비디아 다음 주자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본 소니라는 월가 투자 노트가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AI 시대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 외에 변화를 선도할 5대 종목에 주목했습니다. 시티 측이 이달 17일 기준 꼽은 5대 종목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ASMPT를 비롯해 한국 증시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본 도쿄 증시의 이비덴과 소니가 꼽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적, 2분기 전망치 상승 종목은 코스피가 박스권을 지속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눈은 실적에 쏠려 있습니다. 1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상장사들이 2분기까지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경우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한 종목 중 최근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기업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원엔 환율 860원 선 근접, 차 철강 수출 영향 촉각. 원엔 환율이 100엔당 8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슈퍼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원엔 환율이 860원을 밑돌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베이지북과 또 PC 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 따는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요. 머스크가 이 그록2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 칩을 좀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AI 랠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에 어떤 종목과 이슈 살펴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어떤 이슈와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미 증시에서 유스케일 파워 급등 나와주는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원전 관련돼 있는 모멘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좀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이 보성 파워텍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2N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요,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도 그중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SM에 관련된 이런 부품 관련 공급, 이런 수주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소유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아마 올라가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가 보성 파워텍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급 체결 이후에 이제 우리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만약에 여기서 원전 수주까지 따오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되는 모멘텀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원전이 부각되고 있는 게 AI 관련돼 있는 이 모멘텀, 이제 AI 같은 경우는 전력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력 부족 현상에 있어서 이만큼의 전력을 채우기 위해서 앞으로 AI 발전에 있어서 이런 전력 부족 현상을 채운다라고 하면은 최소 우리나라의 국내만 하더라도 이 SMR 관련되어 있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30개 이상은 최소가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슈를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이 원전 이런 수주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까지 갔을 때는 엄청난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요, 월봉 주봉을 뭐 보기보다 이제 연봉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비슷해요. 과거에도 비슷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도 연봉상이죠. 연봉상 이제 저항 때 맞고 죽었다가 돌파했다가 이렇게 안착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착. 그러니까 과거부터 연봉의 차트를 막 잘 지켰다고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도 뭐 하고 있냐고 하면요, 연봉상 지금 이제 돌파를 했죠. 연봉상 저항을 맞고 돌파하고 죽었다가 다시 돌파 안착했죠. 그래서 연봉상 기술적인 반등이 기대되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종목 연봉상 흐름을 보고 좀 가져가서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단기간에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저항대가 4,500원대 형성되어 있는 만큼 4,500원 아래에서 잡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아래로도 좀 열어두는 게 좋다. 저는 이 보성 파워텍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본다고 하면은 매수 가격을 이제 3,500에서 4,500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 사이에서 잡았으면 좋겠고, 늘 말하지만 목표 가격은 여러분들이 뭐 3%, 5%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 5분, 10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자율적인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붙는다고 하면 5%든 10%든 자율적으로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신고가 가격인 6,000원에서 이 8,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손절 가격은 2,800원.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보성 파워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비트웬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비트웬이라는 종목은 사실 뭐 차트상 봐도 많은 개인 투자들이 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스펙 합병 이후에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0억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뭐다, 거의 약 3분의 1 정도의 운영 자금을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 무언가 믿는 것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무래도 제3자가 바라보는 이 기업의 전망이 무엇일지, 성장성이 무엇일지 좀 집중해 보면서 운영 자금과 함께 이런 추가적인 이 어떤 신규 사업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120억을 어떻게 이걸 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반사이익이 나와줄 수 있어요. 보통 운영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운영자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뭐 신규 사업과는 별개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금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탈바꿈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신규 사업 자금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아마 바로 오늘 점상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물량 확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자금으로도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뭐 이 120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추후 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약 3분의 1에 달하는 이 자금 누군가 빌려준다는 걸 우리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펙 합병주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달달달 외우시면 뭐가 좋냐고 하면은 이렇게 스펙이 합병이 됩니다. 이렇게 합병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요. 그럼 언제고 한 번씩 이 과거 스펙 합병 가격까지 칩니다. 4,000원까지 치고, 지금 또 만약에 추가적인 하방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 다시 4,000원까지 또 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수학 공식처럼 스펙 합병주들이 이 스펙 합병 당시, 스펙 가격 당시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묻지마 매수하면은 시간에 대한 장담은 못하지만 언제가 가도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이 가격 저희 안 잡아드렸구나. 만약 비트웬을 여러분들이 매매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1,500원에서 지금 뭐 한 2,000원 저항이니까 매수 가격 1,500에서 2,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2,500에서 저는 4,000원까지.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간대 대응하시면 좋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성 파워텍 이제 SMR 반사이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웬 같은 경우 뭐다? 120억 운영자금 확보에 따른 추가적인 반사이익 기대. 이 정도로 두 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보성 파워텍 살펴봤고요. SMR 관련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전력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더불어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 투자 보따리가 여기서 또 풀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B2N 살펴봤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120억 원의 운영 자금을 빌리게 됐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게 될지는 조금 더 뉴스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네, 5월 29일 수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대 우리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채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술주 속의 강세 속에서 대형 우량주는 조금 고전하는 혼란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예측가에서는 두 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가리켰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은 아리송한 모습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개장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확인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6% 하락하고 코스닥은 0.13%, 1.4%대 하락하면서 2718선, 849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 검색어 10개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FST까지 이렇게 1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진엔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을 만나서 각종 민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원전 수주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이 되면서 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8%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 소형 모듈 원전 대규모 납품 소식과 함께 이 정부의 또 체코 원전 프로젝트 계획으로 원전주가 또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전산업은 전 거래일에 12%대 강한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삐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리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수출이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업황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FST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2%대 정말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 산성과 독성가스를 처리하는 이 스크러버 제조업체 클라넷을 흡수합병인 이후에 이번에는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어제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출발은 오늘 좀 약하게 갑니다. 양시장 약보합 수준인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장 흐름이 초반에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0.23% 약보합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3%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0.39%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환율이 떨어졌으면 일부 좀 어느 정도 그 소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오전장의 흐름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일부 지금 조금은 순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그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기관의 이렇게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도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긴 하는데 동반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지금 분위기는 좋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갔을 때는 오후장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지금은 좀 강한 섹터에 대한 업종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원자력 설계시효공 그러니까 원자력 쪽이 굉장히 좀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지금 태양광도 강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와 LCD도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흐름들이 좀 더 나온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원전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원전주의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역시 강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하락하는 섹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쪽에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전 거래일 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리포트 의견이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찍히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총의 상위 종목들 봤을 때 일단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좀 낮춰진 구간이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에 지금 기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좀 약간은 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KB금융 그러니까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 내지 2%까지 하락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그렇게 흐름을 좋지 못하고 있고요. HLB의 경우에는 전일 좀 상승폭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 차익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의 경우에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코스닥의 상승하는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업종별로 지금은 코스피 쪽의 외국인 중심을 봤을 때 철강, 금속과 금융업, 보험업 그리고 전기가스업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좀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보기기, 방송 서비스 위주로 좀 들어와주고 있지만은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는 기계 장비, 유통, 제약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연기금과 투신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것을 보여줬을 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장세가 굉장히 좀 장 초반엔 약할 수 있다. 그리고 오후장 때는 어떻게 보면 받는 시점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오늘은 좀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상위 종목들부터 흐름 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 텐데요. 일단 SMR 기자재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 속에 한번 쭉 올라왔었는데 공시가 나왔죠. 수주 미확정이라는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6월 27일 됐을 때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1%대 장 출발했을 때는 1% 넘게 하락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조금은 만회했습니다. 0.92% 하락하면서 그래도 1%에 가까운 하락률 현재 보이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출발은 빨간불 켜져 있었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1% 가까운 낙폭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스코 10대 연구 결과 선정 소식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1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있어서 생존율이 초록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공개가 됐고 이에 대해서 선정이 좀 소식이 됐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MD와의 협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3나노 공정에 있어서 GAA 채택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관심 받고 있고요. 0.13% 상승을 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드디어 LG전자에도 AI라는 좀 이름표가 같이 붙게 됐습니다. 특히나 냉각 시스템 쪽에 초점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강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 원전에 대한 이슈나 아직 남아있는 기대감 있습니다. 6월에 체코 원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슈는 지금 UAE 대통령이 방한을 했잖아요. 여기서 투자 보따리를 가장 먼저 풀어낼 곳이 원전이라고 보는 기대감 속에 움직이는 걸까요? 기존에 현재 지금 그 윤 대통령께서 기존에 그 이러한 세일즈 외교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본계약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대감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MOU 관련된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MOU의 경우에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MOU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의 그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게 단기적으로 좀 부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체코 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략 그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유력시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는 이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원전이 가성비가 좋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프랑스 쪽이 결국은 지금 체코가 그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프랑스 쪽에서도 손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성비냐 결국은 품질과 외교냐, 이 품질과 레퍼런스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했을 때 좀 적절한 구간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는 원전 수주가 일어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저도 좀 많이 맞추고 싶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전주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일즈 외교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원전이 뭐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원전 건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빠르게 반영받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그 업황 사이클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원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강세를 보이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더 크게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체코 안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체코랑 가까워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회사가 이미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한국도 조금 더 유리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확실하게 저도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가 거기에서 이제 한
탈락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지금 프랑스가 2파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무조건 됐으면 하기 바라지만은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 좀 분위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방산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도 또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슈는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지금 AI 데이터 센터형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잘 수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LG전자입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 것 같고 기관 순매수 2위 종목도 지금 LG전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단에 지금 LG전자가 양 큰 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좀 깜짝 놀랄 만한 반등을 보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지가 될지도 일단 궁금하고 사실 LG전자는 잘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왕 올라온 김에 차익을 좀 실현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도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 지금 어제 전일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직접적인 수혜가 많을 거냐 없을 거냐 이거에 대한 지금 굉장히 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붙으면 주가는 일단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기업의 이 LG전자가 해왔던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과거에 이 LG전자가 뭐 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뭐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학습을 좀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을 보고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도 결국은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한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빠르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보다도 조금 더 룸이 열려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에 있어서 나중에 데이터 센터의 최종 주도권은 또 열 관리 업체가 잡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먼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오늘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좀 우리 증시가 좀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 여전히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순매도세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오후장까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면은 뭐 미국,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한 10% 정도 가량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한 3% 이상대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어떤 기대감들이 좀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금투
소득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고 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우려감들로 많이 바뀌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특정 산업에 이제 수출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는 이런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업종 그리고 방산 업종도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이 이제 뭐 자동차 업종도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최근 1분기에 뭐 라면이라든지 식품 쪽 수출액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여전히 부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수출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테마와 뉴스단이 움직이며 같이 좀 시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보면요. 방향은 같아요. 빨간불인데 조금 강도가 다릅니다. SK하이닉스가 1.73%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건 일단 SK하이닉스는 누가 뭐래도 HBM이 키워드인데 삼성전자는 AMD랑 협력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파운드리라는 키워드로 좀 바뀐 건지가 궁금해요. 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AMD와의 어떤 삼성전자의 협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결국에 이제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보다 아직까지는 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제품 이제 개발 단계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점유율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이외에도 어떠한 그런 공급처를 좀 다변화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AMD 쪽과 파운드리 쪽으로 좀 간다라는 거 이 부분 자체가 어떠한 그런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숫자에 찍히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주가의 흐름을 조금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간밤에 또 엔비디아도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AMD와의 협력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로 숫자가 찍히느냐, 요 포인트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머스크 발언 때문인지 반도체 주들 시세 좀 내고 있고 특히나 뉴로모픽이나 유리기판 관련주 좀 테마 이루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입니다. SKC, DI, 일진전기, LS일렉트릭, 경동나비엔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진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또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 28,000원을 말씀드렸고 사실 지금 가격대에도 조금 접근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LS일렉트릭이라든지 뭐 재룡전기가 좀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력전기주들의 어떤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올랐던 종목군들에 비해서 이런 밸류 부담이 조금 상당히 낮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PBR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전력기 관련주들이 많으면 뭐 5배 이상인 종목군들도 많이 있지만 일진전기는 지금 이제 뭐 2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동안 놓치셨던 분들은 하나의 뭐 좀 대안의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판매 단가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또 아무래도 수출을 이제 중심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또 어떤 그런 수혜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올해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지금 신규 관점에서 다시 보시는 분들은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일진전기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우리 증시 8에서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로 일진전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 괜찮습니다. 신고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일단 오늘 증시 8에서 열어주셨던 목표가 1차 단기 목표 33,000원이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PNT, GST, 유일로보틱스, 아이패밀리 SC, 에이징랜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GST도 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좀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과 좀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S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칠러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을 주로 고객사로 두고 있는 뭐 소부장 기업들이 있겠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 라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GST 쪽은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하이닉스도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이제 라인들도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액침 냉각기 관련해서 또 이제 시제품 테스트 개발을 완료했다. 이런 소식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부각이 받을수록 이 GST 역시도 동반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쪽도 계속해서 아무래도 HBM 쪽에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뭐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GST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히 매년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목표가는 한 전고점 부근인 한 6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색이 조금 묻어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은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9.29%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27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또 수주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플을 높여갈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7%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신호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이 95점, 차트와 실적이 85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39% 하락하면서 57,2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AI 공략주는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자사주 유동화라는 방법으로 지금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더불어서 또 AI로 인해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해외 신규 공장 건설 또한 거기다 더불어서 인수 합병까지 나서는 등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서 전 거래일에는 2%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강도가 80점, 모멘텀이 90점, 차트 80점으로 지금 종합점수 82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46%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3만 8,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HD 현대입니다.
네,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어제 서울 중구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 기회를 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장에서는 1.5%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점수 확인해보면 신호강도랑 차트가 75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80점으로 종합점수 79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15% 상승한 68,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테마들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3가지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음식료 지금 볼 거고요. 두 번째 LCD 그리고 원전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3가지 테마 중에서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위에 있는 뭐 음식료 업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좀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게 조금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에 이제 고금리 문제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통화 긴축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시대가 좀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좀 활발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또 이제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준금리를 웃도는 이익률을 확보해야지만 이런 투자 수지 타산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한 어떤 요구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좀 ROE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식음료 업종의 이런 12개월 선행 ROE를 좀 보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고요. 또 이제 ROE가 전월 대비 매월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서 뭐 K푸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관련주인 삼양식품 이런 주가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조정을 안 주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대장격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이제 또 이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 순환매가 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식품업종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우선은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다 보니까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하반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좀 크게 개선이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수급 이제 흐름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삼양식품은 조금 신규 관점에서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부분 이제 바닥권에서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 이제 삼양식품은 너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개인들이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음식료 업종에서도 좀 탑픽 종목을 고르실 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뭐 삼양식품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게 이제 CJ 제일제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4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농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36%, 그 다음 뭐 대상이 32%, 이렇게 이제 세 종목군이 이제 매출 비중에서 좀 탑을 달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보신다면은 이 세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도 선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혹시 뒤에 테마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음식료 보긴 했는데요. 오늘 테마 중에 또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이 마지막에 지금 키워드로 자리를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소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SMR 기자재 관련해서 수주가 좀 미확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만큼 많이 빠지고 많이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한 달 뒤에 다시 발표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런 심리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3일 동안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주가가 곧 이제 투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됐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주가상이 좀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뭐 크게 악재로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크게 밀리지 않고 이대로 좀 계속해서 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 달 뒤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규모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 한 5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크게 뭐 주가가 눈에 띄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관점에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안전하게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도 조금 흐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UAE 대통령이 방한을 했고 지금 투자에 대한 MOU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또 원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 옥석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개별 이슈가 제일 강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제일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간에 시세가 가장 많이 나온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떠한 그런 전반적인 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이제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 이제 누적 순매수세가 이제 360만 주 그리고 외국인들은 무려 4,3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이 아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가장 대장주는 앞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장주의 흐름으로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음식료 그리고 원전까지 함께 이어서 테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증시 7에서는 방산 섹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주항공청 개청 소식에도 사실 크게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근데 UAE 대통령이 방한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받았고요. 더불어서 남아있는 일정도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6월 달에 동유럽 순방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특히나 어제는 또 오후에 소식이 전해졌죠. 기재부에서 수출입은행에 내년 현금 출자를 1조 원 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9년 만에 최대라고 하니까요. 방산주
선수들에게는 조금 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선 좀 밀리고 있습니다.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증권가에서 TP를 16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나왔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 켜고 있고요. 낙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도 조금 더 크게 가져갑니다. 56,900원 선에서 6만 원 하회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8에서 첫 번째 승부주로 일진전기 만나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였는데 오늘 장에서 1.79% 상승하면서 장중에 신고가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력 인프라에서 전력 원까지 지금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있고요.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전력 인프라에 주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솔루션에 있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AP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을 OLED가 탔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요. 특히 2023년에 BOE 점유율이 2%였고 LG 디스플레이가 18%였는데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OLED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이클을 탔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수준에 머뭅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음식료 테마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종목을 선정한다면 해외 매출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36%로 꽤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지금 4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J 제일제당입니다. 역시나 음식료 안에서도 조금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2% 정도 하락하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 선 걸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시 7, 8, 9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봤고요. 오늘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관과 외인 동반 매도세의 코스피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 종목에서는 보성파워텍, B2N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B2N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120억 원의 규모의 제3자 배정증자를 발행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식음료 만나봤습니다. 수출 호조의 요구에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으로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